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여부가 다음 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식생조사에 이어 오늘 마지막 관문인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에 전수시설이 없습니다. 무분별 전승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렵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장을 앞둔 동해안 여름 해변의 누적 피서객이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피서객은 크게 늘었지만 알뜰 피서 영향 등으로 내실은 적었다는 평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용도로 업무 추진비를 쓰더라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올여름 계속된 폭염에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노력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인상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을지 다음 달 안에 판가름 납니다. 환경부의 식생조사에 이어 마지막 관문인 공청회까지 마무리돼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만 남았습니다. 황병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 여부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대한 봄철 식생조사를 마친 데 이어 마지막 관문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강원도와 양양군 등 케이블카 찬성 측과 환경단체 등 케이블카 반대 측이 참가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로 서식 동식물들의 생태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펼쳤고 양양군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온 국민이 설악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운송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탐방을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자연이 훼손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사실 케이블카 설치 자체도 저희들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천봉의 정류장에 대해서는 탐방 데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제한된 참가자만 입장을 시키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환경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케 했습니다. 이젠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위원 개개인의 일정 조정으로 추석 전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가운데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최선을 다한 만큼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강릉 단오제가 전수관 하나 없어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로 가면극과 단오고 재래 등이 부문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나마 사정도 열악합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단오문화관 2층에 자리한 강릉 단오제 보존의 무격부 연습실. 56제곱미터 남짓한 방음도 안 되는 공간에서 개별 악기 연습이 한창입니다. 25명이 전체 연습을 하기에는 턱없이 좁아 안쪽 창고에 탈의실과 악기 보관대를 만들었습니다. 유교식 제사를 주관하는 제례부는 아예 연습 공간이 없습니다. 실사당 사랑채를 빌려 음식이나 술을 만드는 도구만 보관하고 제례 순서나 충문 교육은 1년에 몇 번 문화원을 빌려 겨우 진행합니다. 따로 전수관이 마련된 관노가면극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96년 지어진 시설은 곳곳이 낡았고 유천동에 있어 남대천 일대 단오문화권과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각자 이제 나누어서 전승 공간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교육 측면이라든가 또 전승하고 보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전승자를 발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강릉시는 단오문화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해 3개 부문 전수시설을 한데 모을 수 있을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농악전수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단오전수관 신축은 어렵다는 겁니다. 농악전수관이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됐을 때 저희가 이 단오전수관도 협의를 해볼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하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오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단오문화관 자체가 건축적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울 전망이고 공연장 역시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전통 문화공연에 쓰기에는 무대가 좁고 시설도 미비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문화적 역량 결집이 중요합니다. 전통문화의 중심인 강릉 단오제 전승시설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 여름 해변이 이번 주말 휴일을 끝으로 대부분 폐장하는 가운데 누적 피서객이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강릉 경포 642만 3천여 명, 동해 망상 580만 8천여 명, 속초 312만 4천여 명, 양양 낙산 294만여 명 등 모두 2,522만 6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서객 1,925만여 명보다 30%가량, 2011년 2,259만 명보다도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폐장까지 누적 피서객은 소폭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알뜰 피서 등의 영향으로 피서객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피서지 주변 체감 경기는 크게 늘지 못했고 일부 바가지 요금 시위도 나타나 불만을 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의원들 간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놓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불법 선거운동 감시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도내안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 등 20명이 횟집에서 간담회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와 함께 소주와 맥주 18병을 먹었고 음식값은 5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비용은 모두 자치단체가 업무 추진비로 지불했습니다. 회식이란 맹목인지 아니면 친목이라는 맹목인지 모르지만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자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태 아닙니까? 비슷한 사례로 철원군 의회 의원들은 주민 간담회 명목으로 최근 1년 동안 음식점 등에서 업무 추진비 1,200여만 원을 쓰다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도 최근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선관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정한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이 있어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 모두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이지만 업무 추진비 집행 규칙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선관위가 주민과 기관, 단체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의원들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개최하는 의정활동 명목의 간담회가 내용이나 참석 인원 등 성격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애매한 업무 추진비 사용 때문에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할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성호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한 중학교 교실. 에어컨을 26도에 맞춰놨지만 35명이 뿜어내는 열기에 교실 온도는 30도를 웃돌고 학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 점심시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까지 끄자 학생들은 물풍선 샤워를 자진하고 나섰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젖어도 시원하기만 하다면 대환영입니다. 많이 더웠는데요. 물풍선도 맞고 하니까 조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아요. 학교 측도 긴 교복 바지가 아닌 짧은 반바지 자유복을 입도록 허용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줄여도 교육용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일부 학교는 연간 전기요금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정된 예산에서 전기요금을 대느라 다른 교육 사업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그 공공요금 제외하고 나면은 교육 활동에 투자할 돈이 많이 적습니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에너지 절약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분만큼의 학교 운영비가 추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7월 초 착공해 11월부터 손님을 맞을 계획이었던 정동진 핸드레일 바이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와 코레일은 정동진 핸드레일 바이크 사업이 사업비 증가와 추진 인허가 사항 점검 등으로 올해 한 착공으로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진 핸드레일 바이크는 강동면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 등명 해변까지 5.5km 구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등 하교 시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됩니다. 속초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업체와 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해 관내 공공기관과 자매도시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 미시령 터널과 대포항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거는 한편 네티즌 홍보도 적극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쓰레기 줄이기를 범국민 생활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불법 투기 단속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쓰레기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47.9톤으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최근 적조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수산물 직거래 행사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양식산 활어인 조피볼락과 참돔 등을 10%에서 20%가량 할인해 판매합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강릉시가 과장급 전보와 직위 승진을 포함한 직원 29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주요 인사 이동으로는 심재시 서기관이 남북권 발전 기획단장에서 동계올림픽 시설단장으로 발령난 것을 비롯해 6급에서 5급 승진 14명, 7급에서 6급 승진 13명 등 4급에서 6급 115명, 7급 이하 184명 등 모두 299명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화력발전소, 옥계 비철 산업금속단지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을 맞아 어린이나 학생들의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서 수두와 볼거리 등 감염병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두나 볼거리는 신체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8월 20일 현재 강원도 내 수두 환자는 원주 594명, 춘천 535명, 강릉 115명, 속초 109명 등 1,727명이, 볼거리는 홍천 230명, 원주 127명, 춘천 82명, 강릉 49명, 속초 28명 등 632명이 발병했습니다. 올 추석 연휴의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가 낀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과 28일은 동해 남부선과 경부선 등 6개 노선을, 29일과 30일은 태백선과 영동선 등 7개 노선의 예매를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는 인터넷과 창구 발매로 실시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응시자 2,483명 가운데 합격자 1,421명의 명단을 일제히 발표합니다. 고졸 응시자는 2,017명 가운데 55%인 1,124명이 합격했고, 고입은 248명이 합격해 응시 인원 대비 65%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중입은 49명이 합격해 56%가 합격했습니다. 강릉권의 경우 최고령 합격자는 중입에 응시한 74살 이모 할머니가, 최연소 합격자는 고졸 시험에 응시한 13살 진모군이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